우리는 때때로 한 편의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 하지만 2025년 봄 넷플릭스에 공개된 한국 드라마 폭삭수가 수다는 그 잊혀진 진실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난 별로 울지 않을 것 같아요. 라며 시작된 한 시청자의 후기는 곧 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 라는 울음 섞인 고백으로 바뀌었다. 단 16부작. 하지만 이 짧은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눈물을 바꿔놓았다. 가장 극적인 반응은 남미에서 터져나왔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공개되었고 수천 명이 몰려들었다. 거리의 분위기는 마치 월드컵 결승전 같았고 90분 내내 울음과 박수가 번갈아가며 울려 퍼졌다. 이 장면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한국에서도 언론이 이를 대서특필했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 국민 가수이자 삼바의 여왕으로 불리는 알시오네의 행동은 특별했다. 그녀는 아이유와 박보검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두 배우의 얼굴이 새겨진 베개를 품에 안은 채 OST 차라리 낡아도 다시 유혹해를 한국어로 불렀다. 77세의 그녀가 내가 평생 삼바만 불렀지만 이 드라마는 나를 한국어로 노래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을 때 브라질 관객은 다시 한 번 박수로 화답했다. SNS에서는 이제 브라질에 박보검과 아이유가 오면 대통령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등장했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말은 아니었다. 수많은 브라질 팬들이 실제로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를 위한 팬 컨벤션을 열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브라질의 대형 방송사에서는 이 드라마를 두고 브라질과 한국을 연결한 문화적 다리라고 평했다. 그리고 이 다리는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건넌 다리이기도 했다. 중국도 외외는 아니었다. 특히 드라마 마지막 회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조용히 속삭이는 대사. 내년에는 장가게에 낙엽 보러 같이 가자. 이 한마디는 중국 네티즌들의 심장을 직격했다. 드라마 속 현실과 감정이 중국의 낙엽이 떨어지는 산맥, 장가게와 연결되었을 때 그들은 단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크린 속 그들과 함께 울고 있었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웨이보에는 이 대사를 실시간으로 캡처한 이미지들이 퍼졌고 중국 환구시보는 이례적으로 이 드라마를 한중 문화교류의 전환점이라고 치켜세웠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장가게에 가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 한마디에 그곳이 나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 드라마는 감동과 감탄만 남긴 게 아니었다. 중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드라마의 퀄리티를 두고 자국 콘텐츠를 비판하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스토리도 좋고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칭찬할 만합니다. 조연들조차도 연기력이 탄탄해요. 중국 드라마는 지루하고 공감이 부족해요. 이 드라마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이런 반응은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 문화적 반성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섬세하고 진심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가? 우리는 배우들의 얼굴보다 마음을 먼저 느끼게 해주는 드라마를 만들지 못하는가? 드라마가 극찬을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이유와 박보검. 이 두 배우의 감정선은 그냥 연기가 아니었다. 아이유는 울 때 진짜로 울었다. 숨죽인 흐느낌, 떨리는 목소리, 눈물로 젖은 눈동자. 이건 연기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 박보검 역시 감정을 억누르며 웃는 장면에서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두 사람이 서로 등을 기대고 아무 말 없이 하염없이 우는 장면에서는 시청자조차 말없이 따라 울 수밖에 없었다. 폭삭수가 수다가 단순히 감성팔이 드라마가 아닌 이유는 그 이면에 치밀하게 계산된 완성도가 있다. 김원석 감독은 감정의 흐름을 잡기 위해 장면 하나하나에 섬세함을 불어넣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흐르는 빛, 비 내리는 창문에 비친 표정,
OST가 멈춘 순간 들리는 숨소리까지 모든 요소가 이야기의 일부였다. 대사는 절제되었고 때로는 침묵이 대사보다 더 큰 울림을 만들었다. 레딧, IMDb, 로튼 토마토, 해외 플랫폼에서도 폭삭수가 수다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특히 최종화가 공개된 3월 30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동시에 스트리밍에 접속하면서 넷플릭스 서버 일시 마비 사태까지 벌어졌다. IMDb 평점 9.7, 로튼 토마토 평론가 신선도 98%, 사용자 평점 96%, 중국 리뷰 플랫폼 더반에서는 평점이 9.6까지 치솟았고, 이는 현지 대작 명나라보다도 불과 0.2점 낮은 수치였다. 폭삭수가 수다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었고, 팬데믹과 전쟁, 재난으로 지친 전 세계인들에게 잠시나마 위로와 연결을 안겨준 감정의 선물이었다. 어떤 이들은 이 드라마를 보고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어떤 이들은 가족과 함께 마지막 회를 시청하며 손을 잡았다. 한 미국 팬은 이렇게 말했다. 이 드라마는 나를 무너뜨렸고, 동시에 다시 세워줬어요. 드라마가 끝난 이후 수많은 팬들은 금단 증상을 호소했다. 포럼에서는 무슨 드라마를 봐도 몰입이 안 된다. 다음 주에 이 드라마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무섭다는 반응이 넘쳐났다. 한 팬은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다. 이게 끝이라니 믿을 수 없다. 나는 내 인생에서 다시는 이런 드라마를 보지 못할지도 몰라. 사람들은 폭삭수가 수다를 단순히 2025년 최고의 드라마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역대 최고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그 이유는 감정뿐만 아니라 완성도, 연기, 대본, 연출, 음악,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낸 감정의 서사 때문이다. 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 라는 말은 단지 감탄사가 아니다. 그것은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자 그들이 이 드라마를 통해 치유받고 연결되고 공감했음을 의미하는 한 문장이었다. 폭삭수가 수다가 남긴 건 단순한 인기나 시청률이 아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가 얼마나 감정을 나누고 싶어하는 존재인지, 그리고 진심이 진심을 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올해의 드라마, 아니다. 이건 마음의 대서사시였다.